많은 분들이 당뇨병이 발생하면 달콤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 노력하는데요. 가장 많이 멀리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 혈당 관리와 당뇨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적당량의 채소와 과일을 당뇨 식단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일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연히 많이 드시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뇨병 환자 중에는 아예 과일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가 과일 섭취를 주의하는 것은 맞지만 과일 섭취를 아예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을 드시고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먹는 양을 통제하지 않고 많이 드시기 때문입니다. 당뇨인들이 과일을 섭취할 때는 항상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확인해서 먹을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꼭 계획을 세워서 드셔야지만 혈당을 높이지 않고 건강에 필수적인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제, 섬유질 등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알아볼 딸기는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키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 딸기의 영양소들을 살펴보면 딸기 4개에서 5개 정도의 양인 100g에는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75%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간 14%, 엽산 4%, 구리 4%, 칼륨 3%, 마그네슘 3%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딸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인데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2배에서 11배가 많은 페놀계 항산화 성분인 엘라그산과 엘라지타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도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 감소에서부터 암 예방, 당뇨병 위험 감소, 심장병 예방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인들은 과일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딸기의 경우는 혈당 지수 GI 40으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해 당뇨병 환자에게 안전한 식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먹을 양인 100g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1로 소량 드실 경우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딸기는 한 번 먹을 때 4개에서 5개를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알려진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과일은 한 번 먹을 양의 탄수화물을 계산해서 15g이 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양이 탄수화물 15g일까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밝히고 있는 양은 딸기의 경우 유리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과 4분의 1컵이고 블루베리는 4분의 3컵, 멜론 1컵, 바나나 반개, 사과 반개 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사와 함께 간식과 함께 드셔도 좋은 양은 아니고요. 과일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의 양이기 때문에 식사와 같이 드시거나 다른 간식과 같이 드실 때는 드시는 음식들의 탄수화물을 계산해서 양을 조절해 드셔야 합니다. 단,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먹는 양은 스스로 찾고 결정해야 합니다. 딸기에는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마그네슘,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좋고 딸기 7개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0%를 섭취할 수 있어 활성산소 제거와 당뇨병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 식후 혈당이 급증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딸기가 당뇨병에 좋다는 연구 내용 몇 개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서 딸기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자주 섭취할 경우
대사증후군, 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험한 성인병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들은 딸기에 다량 함유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 엘라지탄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식물 화합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 수치와 고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딸기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딸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이 심장 건강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딸기를 포함한 베리류 섭취가 심장과 관련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중년들의 콜레스테롤과 혈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형 당뇨병이라 불리는 치매에도 좋습니다. 딸기의 안토시아닌과 페놀계 항산화 성분이 자유라디칼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실버세대 여성들의 딸기 섭취가 기억력 저하를 지연시키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기는 사시사철 구할 수 있지만 가격과 맛을 고려할 때 한정된 기간에만 섭취하게 되는데요. 식단에 꾸준히 추가하고 싶다면 냉동 딸기를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코의 한 연구에 따르면 냉동 딸기와 신선한 딸기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냉동 딸기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딸기를 가장 잘 먹는 방법과 잘못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설탕에 찍어 먹는 방법은 당뇨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좋지 못합니다. 어릴 적 저도 딸기를 설탕에 찍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탕과 함께 먹으면 딸기 속에 있는 비타민 B1과 사과산, 구연산이 설탕을 대사하는 것에 쓰여 딸기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기 힘들어집니다. 건강한 분들 중에 달콤하게 먹고 싶다면 설탕보다는 자연꿀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연꿀과 같이 먹으면 딸기의 비타민과 무기질의 손실 없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먹었을 때 좋은 식품으로는 딸기에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와 같이 먹으면 좋고, 딸기에 부족한 칼슘이 많은 우유와 같이 먹으면 소화 흡수율도 높일 수 있어 같이 먹으면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와 같이 먹어도 좋은데요.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와 시금치에 풍부한 철분이 만나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어 같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딸기는 당뇨인과 건강한 분들 모두에게 아주 좋은 과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으로 식단을 구성해 드신다면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